건강에 가장 큰 적이 되는 영양분은 바로 과당이죠. 첨가당이나 유리당을 많이 먹으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과 더불어 암과 치매, 지방간도 잘 생깁니다. 그런데 꿀은 어떨까요? 보통 꿀은 설탕보다는 건강하다고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꿀도 역시 단 음식이니까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꿀에는 당류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유기산이나 효소, 단백질도 있고요.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생리활성 물질로 구성된 복합 식품이 바로 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꿀을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나쁠까? 아니면 좋을까? 그리고 같은 꿀이라도 어떤 것을 골라 먹으면 더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18개의 임상시험을 모아서 종합 분석한 연구로 풀어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은 1,100명이었고요. 10명 중에 1명은 비만, 10명 중에 2명은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는 41세였고 나이 범위는 11세에서 61세까지였어요. 꿀 섭취량은 하루 평균 40g이었으니까 티스푼으로 보면 8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임상시험 기간은 평균 2개월이었습니다. 먼저 꿀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공복 혈당은 4 떨어뜨렸고요. 콜레스테롤을 보면 LDL은 6 낮춰주었고 중성지방 또한 5 감소시켰어요. 동시에 HDL 수치는 3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에 특화된 간 수치 있잖아요. ALT. 이 수치를 10 낮춰줬어요. 또한 2개월 동안 꿀을 하루 40g 먹으면 혈압도 3 낮춰주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에요. 꿀이 심혈관에 대해서 팔방미인격으로 모든 수치들을 좋게 해주네요. 그런데요, 꿀의 원산지도 중요하고 가공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꿀의 종류에 따라 혈당에 유리한 것이 있고 콜레스테롤에 효과가 큰 것이 있어요. 첫째, 로비니아 꿀입니다. 흔히들 아카시 혹은 아카시아 꿀이라고도 부르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아카시아 꿀을 강추드립니다. 2달 동안 총 콜레스테롤은 27이나 낮추었고 LDL도 20을 감소시켰으니까요. 아울러 중성지방은 8을 낮춰주었습니다. 제품은 독일산도 있긴 했는데 가성비 측면에서는 소백산 청정농원 아카시아 꿀 100% 자연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만든 것이네요. 둘째, 혈당도 잡고 싶고 콜레스테롤도 로비니아 꿀보다는 약간 못하지만 잡고 싶다. 그러면 클로버 꿀, 일명 마누카 꿀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혈당은 33을 떨어뜨렸으니까요. 와우. 비록 임상시험 2개라서 자료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아주 인상적인 숫자죠. LDL도 15 낮추고 중성지방 역시 12를 낮추었습니다. HDL도 3 올려주었으며 총 콜레스테롤은 17을 낮춰줬어요. 마누카꿀 제품은 가성비로 따졌을 때 와일드 네이처 뉴질랜드 마누카꿀 MGO 520 플러스 UMF 15 플러스 이름도 기네요.를 추천드립니다. 덧붙여서 생꿀은 얼마나 좋으냐 하면요. 공복 혈당을 19 낮추고 중성지방은 10 감소시켰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4 올려주었고요. 그런데 루비니아 꿀이나 클로버 꿀보다는 혈당 감소나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2차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혈당이 제일 목표이고 콜레스테롤도 조절하고 싶다. 클로버꿀, 마누카꿀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가 최우선이다. 그러면 루비니아 꿀, 즉 아카시아 꿀을 드셔보십시오. 이처럼 꿀을 고를 때는 여러 개의 꽃으로 구성된 다화 꿀보다는 꽃 하나인 단일화 꿀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클로버 꿀이나 루비니아 꿀은 다화 꿀에 비해 구성 성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클로버 꿀과 루비니아 꿀은 다른 단일화 꿀과 동일한 효소, 플라보노이드, 페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더 많이 들어있고 품질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산 마누카 꿀은 강한 항균력을 가지는데 이는 해당 꿀에만 존재하는 메틸 글리옥살 화합물 때문입니다. 또한 클로버 꿀에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는 페놀 화합물인 피노뱅크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분을 통해서도 클로버 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바로 조절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가공식품을 되도록 피해라죠. 생꿀에는 유산균을 포함한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유익균은 면역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장에 이로운 짧은 사슬 지방산을 공급해주죠. 그런데 가공 과정을 거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줄어드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꿀을 가공하면 항산화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메밀꿀을 가공하면 항산화 능력이 33% 감소해요. 하나 더, 가공 과정 중에 뜨겁게 열을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 가공이 된 꿀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65도 이상의 고열은 꿀에 존재하는 효소인 디아스타제를 감소시킵니다. 이 효소의 역할은 전분을 메가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해서 꿀의 항산화 성분과 콜레스테롤 조절 성분이 잘 소화되게 해요. 그런데 고열을 더해버리면 좋은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겠죠. 따라서 저온이나 상온에서 고압 가공을 거친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루비니아 꿀과 클로버 꿀은 모두 과당 함량이 높습니다. 40% 이상이에요. 그런데 루비니아는 혈당에 나쁜 영향이 없었고 클로버 꿀은 오히려 당뇨 예방과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잖아요. 그러니 한 가지 성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성분들의 조합을 꼭 보세요. 덧붙여서 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시나몬. 특히 서양식인 실론 시나몬보다는 카시아 시나몬이라고 해서 계피가 더 좋습니다. 하루 1g 정도로 드시면 좋고, 쿠마린이라는 간에 부담될 수 있는 성분 때문에 한 번에 6개월 이상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어요. 휴학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계피가 콜레스테롤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꿀보다는 적어요. 2달 동안 LDL 0.7, 공복 혈당 1.3, 식후 혈당 2.3 낮추니까요. 하지만 꿀보다 허리둘레 조절 효과가 좀 더 크고, 무엇보다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항산화 효과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진에 좋고 소화 기능도 좋게 해줄 수 있어요. 또한 꿀이 못해주는 이완기 혈압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RP라 불리우는 C 반응성 단백질은 2개월 동안 1.3을 낮춰주었으니 꽤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꿀은 과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좋은 다른 성분들 덕분에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해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천연 꿀을 선택해야 하고, 콜레스테롤이 단독으로 높으면 로비니아 꿀, 혈당 위주로 잡고 싶다면 클로버 꿀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꿀과 함께 계피를 같이 드시면 꿀이 가진 효과가 배가 돼요. 따뜻한 물에 꿀 티스푼 4개 플러스 계피 0.5g 살짝 섞어서 하루 2번 드시면 좋겠네요. 건강한 습관과 함께 먹는 음식도 같이 챙기면 더 좋겠죠. 그중에서 천연 꿀과 계피의 조합 또 꼭 고려해 보십시오. 살루스.